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및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신당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은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런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적용돼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지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사제도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떤 상황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점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점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실 단어가 당연히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고요.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수하게 되고 그 이수한 것이 학점으로 남게 되고 그런 학점들이 누적되어서 특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졸업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로 변화되면서 어떤 사항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지 밑에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를 해봤는데요. 먼저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같은 경우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과목들이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에게 고정적인 시간표가 이제 반별로 나갔다면은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과목들을 이제 이수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즉 이제 단순하게 성적만을 위한 수업 수강이 아니라 이제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진로와 적성 또는 이제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수함으로써 이제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등 이제 진로 개척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등을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성적 가지고 1등부터 이제 100등까지 이제 점수로서만 학생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예체능을 잘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기술과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교과목들을 이제 좀 더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열화보다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학사제도 평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량을 단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적용이 되면서 내년도 1학년 입학생들은 학점이라는 기준으로 변화되게 되었고요. 학점으로 변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수업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총 이제 학생들이 3개년 동안 204단위의 수업을 이수해야 됐다면은 이제는 192학점의 수업을 이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와 학점, 이 192학점으로 바뀌었을 때 얼만큼의 수업량의 변화가 생기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의 다양화로서 학생들의 이 수평적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학사제도 이제 이수와 졸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해서 교실에 앉아서 듣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수가 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부터는 과목을 이수하는 당연히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얼만큼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따른 즉 학업 성취율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성적이 나와야 이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학점 기반 졸업 체제 마련, 출석 일수 충족. 이전에는 출석 일수만 맞추면은 즉 이제 학생들이 190일이라는 이제 출석 일수만 맞추면 되었다면은 지금은 이 출석 일수도 충족하고 누적된 학점까지 맞춰져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평가제도에서 과정중심 평가. 이제 단순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지필고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 수행평가와 같은 이제 평가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 함께 기록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즉 이런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수업들이 수행평가인데 그 안에서는 이제 뭐 토의, 토론, 논술형 또는 과제 해결 중심의 그런 평가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인데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의 성취율을 90%부터 40%까지 각각의 급간으로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서 성취도 A, B, C, D, E, I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 미만 I의 성취도를 이제 취득한 학생은 이수가 아니라 미수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미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수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미수 보장제도, 보충 프로그램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취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취평가제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책임교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해서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교육, 학생들이 이 교과에서 꼭 알아야 하고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것을 갖다가 바로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기본적인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 이것을 책임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23학년도 1학년 학생들에게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이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취율이 40% 미만인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장 내년에는 이 이수와 미수에 대한 기준이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25년도부터 미수, 이수에 대한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성취율 40%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이제 정규 수업 이후에 보충 수업 또는 추가적인 과제를 통해서 성취 수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량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204단위였고 이제는 192학점으로 이제 전체적인 수업량의 변화인데 이 시간표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4단위 같은 경우는 주당 수업량이 34시간입니다. 일주일 월화수목금 5일 모두 이제 7교시까지 수업이 진행됐던 날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1시간 정도가 빠져있죠. 그래야 이제 34시간이 맞추어서 나오는 이 정도의 수업량이었는데 이제 192학점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수업량이 32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추가적인 이제 공강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정규적인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학교 특색적으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특색 활동들을 이 비어있는 시간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또는 뒤에서 말씀드릴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량 적정화가 바로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루어져서 적절한 양의 학습량들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말씀드리면서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그 다음에 교과목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정교육과정 편제 같은 경우는 크게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교과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보통교과부터 살펴보면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이수를 하게 됩니다. 써놓은 것처럼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보장, 선택과목 이수 전에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분과 적분 또는 뭐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 단계인 수학에 대해 수학이 가장 기본적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이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 과목이 아주 이런 기초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구분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다. 공통 과목에서 정말 조금 더 심화돼서 일반적인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체험 학습 등 가능한 과목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이따 목록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과목의 가장 큰 기준은 이 과목의 유형 중에 성적 산출 기준도 이 두 과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 지으면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과목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수하는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과학 실험 이런 실험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과학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중국 문화의 이해 이런 과목들도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주로 수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특수목적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들이 전문교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교과가 이제 무조건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만 수강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일부 학생들의 요구라든지 학교 특색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전문교과 같은 경우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편성할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성적 산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은 네 가지로 또 나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기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급 회의, 그 다음에 학교 행사 또는 체육대회 등 이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겠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술,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등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런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 교내 봉사 및 캠페인, 진로는 자기이해, 진로정보 탐색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을 개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 산출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과 유형에 따른 성적 처리 방식을 이렇게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100명의 학생들 내에서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로 나열하게 되고 그 서열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으로 산출되는 성적 처리 방식이 바로 이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것은 A, B, C, D, E 성취율로 표현되는 90%, 80%, 70% 성취율로 표현되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함께 표기가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앞선 일반 선택 과목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점수 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하지는 않고요. 직접 학생들을 관찰함으로써 또는 이제 관찰된 평가들을 통해서 원점수로 이제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이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점수와 학생의 성취도 ABC라는 성취율로 이제 학생들의 등급 석차 등급과는 다른 표현 방식으로 성적이 산출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는지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통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일부를 이제 수강하게 되는데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2, 3학년에 이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과목들이 공통 과목으로 속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심미적인 이제 발달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체육, 음악, 미술, 기술과정, 정보, 한문, 진로와 직업 등 다양한 이제 생활교양 또는 체육예술 교과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또 구분을 지어 볼 거예요.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지정 과목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편성을 해놓고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든 이제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학년에 이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2, 3학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라고 지정해 놓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2, 3학년 때는 비교적 학교 지정 과목이 줄어들고 이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선택 과목들로 개설이 됩니다. 당연히 학생 선택 과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성적 산출 중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생활교양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각각에서도 다양한 과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서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살펴보면은 아까 수학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 수학을 기준으로 2, 3학년 때 수학 원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추가적으로 경제 수학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수학 과목들이 학교에서는 개설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체육 예술 같은 경우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들에게 이제 이 체육 교과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생활이라는 과목도 이수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미술 음악과 미술 관련해서도 미술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등 다양한 과목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진로 적성에 맞게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가이드 책자 선택 과목 선택 가이드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에서도 어떤 과목을 지정 과목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풀어놓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강 과목과도 이제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수학능력시험의 과목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이렇게 총 6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이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수학 1, 2, 영어 1, 2 이런 과목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이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수능에서도 공통 과목으로 놓여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과목들은 학교에서는 지정 과목으로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이수해야만 수능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이니까 지정 과목으로 보통 지정을 해놓는데, 오른쪽에 있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때 학생들이 골라서 시험 보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과목들은 학생 선택 과목으로 풀어놓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어를 갖다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때 국어를 시험 보는 학생들은 모두 독서와 문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함께 시험 문제를 풀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 문항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1, 2를 공통적으로 시험 보게 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때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이 총 17개 과목이 있는데요.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 2개를 선택하든 사회 2개를 선택하든 또는 과학 하나, 사회 하나를 선택하든 어쨌든 17개 중에 2개의 조합을 선택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학교마다 공통과목도 국어 수능 안 볼 학생들 또는 수학이 필요 없어서 수능 안 볼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도 학생 선택 과목으로 빼놓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선택 과목은 정말 학생 선택 과목으로 풀어놓고 이제 편성해 놓는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교육 과정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확인하기, 교육과정 편성 편제표 이해하기라는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표만 딱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와 과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세부 교과목, 이 교과목들이 지금 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숫자들이 바로 이 학생이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만큼의 수업을 듣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수업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교 지정 과목부터 읽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학년과 학기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쭉 한번 나열해서 살펴볼게요. 각각 보니까 국어의 숫자 3, 수학의 숫자 4, 영어의 숫자 4, 한국사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바로 이 1학년 1학기 때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몇 가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3학점, 수학은 4학점, 영어도 4학점, 한국사 3학점,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각 4학점씩 학교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1학년 때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여기서 말씀드릴, 잠시만요, 잘못 넘어갔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일주일 수업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 3 다시 한번 보실게요. 국어가 3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일주일 32시간 시간표 중에 국어를 3시간 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4시간, 영어 4시간, 한국사 3시간. 그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3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뒤쪽에는 뭐 창의적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포함해야겠지만, 그래서 일주일 수업량을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1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들을 학생들이 수강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2학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문학과 독서, 수학 1, 2, 영어 1, 2와 같은 과목들이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으면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지정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 때 필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정 과목으로 배정을 해놓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필요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이 과목들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학생 선택 과목으로 이제 풀어놓고 이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먼저 학기제라고 써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학기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1학기 때 과목을 선택하면은 1학기 때만 이수하고 성적 산출이 끝나고 2학기 때는 새로운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수강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학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들이 학기제로 선택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총 3과목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선택군. 첫 번째로 학년과 학기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선택군을 확인합니다. 지금 보면은 칸막이 없이 이 라인 보시면은 칸막이 없이 쭉 한 줄로 이어져 있죠. 이 모든 과목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은 심화 국어부터 쭉 심리학까지 이 여러 개의 과목 중에 학생들은 택 3, 3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넘어갔는데 다시 여기서 택 3, 3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된다. 각각 운영학점은 4학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심화국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4시간 심화국어를 듣게 된다는 거고, 또는 이제 심화국어랑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 원 이렇게 3과목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3과목에다가 운영학점 4를 곱해서 12학점을 이제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각각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을 듣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목 보실 때는 학년과 학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선택군, 어떤 과목부터 어떤 과목까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 과목 선택 과정에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학기제이기 때문에 1학기 때 선택한 과목은 1학기 때로 끝나고 2학기 때는 새로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됩니다. 당연히 1학기 때 선택한 과목을 2학기 때 중복으로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학년제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학년제는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한 번 1학기 때 선택을 하면은 그 과목은 1학기와 2학기 때 연달아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기제와의 차이점이죠. 한 번 선택한 과목은 새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 2학기 이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갖고 온 표에는 3학년의 과목이 이제 학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들이 이제 학년제로 개설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먼저 3학년 1학기 선택군 보겠습니다. 선택군은 화법과 작문부터 쭉 내려와서 드로잉이라는 과목까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운영학점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학점이 6. 여기서 학년제에서 말하는 운영학점이 6은 1학기 때 3학점, 2학기 때 3학점을 나누어서 이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화법과 작문 선택하면은 1학기 때 일주일에 3시간, 2학기 때 3시간씩 들으면서 총 6시간 동안 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학년 때 3학점씩 27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몇 개의 과목? 총 9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이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수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와도 서로 연관될 수 있는, 또는 이제 직접적인 입시뿐만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진로 적성을 개발하는 방법,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좀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학기제와 학년제 교육과정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계획서라든지 교육과정 란에 들어가셔서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선택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제 2,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과목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수강하는 과목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편성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3월달 입학돼서부터 이제 내후년도 이제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이 교육과정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고 수강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절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에 학생 수요조사라든지 이제 교직원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해서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학생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을까 생각 고민을 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목 개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학업 설계라고 해놨는데 당연히 진로학업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업계획서 작성,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안내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무엇인 줄 알아야 이제 2학년, 3학년 때 선택할 과목들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안내하는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4월달, 5월달 중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조사,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 수강 신청과는 다르게 선착순 수강 신청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면은 그 과목들이 학교 기준에 따라서 개설되고 그 개설된 과목을 가지고 이제 학급 편성 또는 이제 수업 시간표 등이 이제 편성되게 됩니다. 당연히 학생마다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니까 개인별 시간표가 편성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표가 편성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수업이 운영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중심평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또는 토론, 실습 또는 실험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이제 관찰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식들이 운영된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타났던 평가,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과정중심평가, 그 다음에 당연히 지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성취평가를 적용을 해서 이제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당연히 수업 출석 일수 당연히 포함되게 될 거고요. 학업 성취율,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따른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충족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수일 거고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미이수 보충 프로그램, 아까 말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과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수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한 것을 이제 누적해서 기록함으로써 졸업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졸업하는 그런 과정이 전체적인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과목 선택 관련된 부분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3개의 책은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과목 개설 안내 책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목 개설 안내 1, 2, 그 다음에 반갑다 고교학점제라는 가이드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이 3개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작된 영상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아래 링크에다가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한번 남겨드릴게요. 거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과목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과목을 이수했을 때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면은 생명과학 교과를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했을 때 이 과목에서는 영역,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생명과학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보통 보시면 이제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에 지금 권장 편성되어 있네요. 왜냐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이수해야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을 같이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권장해서 일반적으로도 2학년 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과목 관련 정보가 되겠죠. 이거를 오른쪽에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이제 과목 관련 위계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학을 1학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 3학년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 생명과학 1 이후에 생명과학 2, 그 다음에 뭐 과학사, 생명과학 실험 이런 과목들로도 위계성을 어느 정도는 띠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거죠. 생명과학 1을 만약에 이수하게 된다면 어떤 관련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학과를 진학하고 이후에는 어떤 직업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책자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자에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생명과학과 이제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공학과. 이제 아까는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그 교과목이 어떤 학과와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써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학과. 이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전공 필수 선택 학과 정보 나와 있고요. 이 부분 학과 관련 고등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 선택 과목 당연히 생명과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1학년 때 이수하는 과학 과목들, 생명과학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2화, 화학, 당연히 생명과학 1은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되겠고요.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을 때 생명공학과에 진학하기 유리하다라는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100% 이 과목 선택 과목 가이드가 맞다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과 입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도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면은 과목 선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앞서까지 보면서 과목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고등학교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학년 시간표인데요. 1학년 시간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지정 과목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목들을 1학년 때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학급별로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써는 것처럼 학급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고요. 공통 과목 중심으로 반 전체가 같은 시간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창체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건 임의의 시간표니까 제가 한 군데에 몰아놨지만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2학년 시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학년 시간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색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실 부분은 이제 학교 지정 과목 같은 경우 지금 색칠해 놓지 않은 이런 과목들,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서 자기 반 교실에서 학급별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개 색칠해 놓은 과목들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입니다. 예시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반이라고 하더라도 과목 선택한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이동 수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을 이동하여 수강된다는 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같은 반이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르다. 이제부터는 학급 시간표가 아니라 개인별 시간표가 지급되게 될 거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지금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당연히 중국어를 듣는 학생들과 같이 이제 학급은 반은 다르더라도 중국어를 같이 같은 학기 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학생들이 같이 성적 산출이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글자 기재를 해봤고요. 자, 3학년 시간표 예시입니다. 3학년 시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것도 상이하긴 한데요. 학교 지정 과목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정 과목이 줄어들면 당연히 선택 과목이 많아질 거고,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면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기보다는 이동 수업을 한다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색깔 지금 칠해 놓은 것처럼 교실 수업보다는 이동 수업이 전체적으로 많아진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밑에 두 가지 개인별 시간표, 성적 산출 부분은 2학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과목,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과 그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들, 준비 과정들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학교에서 내가 과목을 이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연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수하고 싶어서 연극의 이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모든 학교가 연극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극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과목 개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이 과목들을 무조건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연극의 이해라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학교 안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도 하나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수한 과목들도 이수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공동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당연히 주관하는 주체는 학교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인근 학교와 연합을 해서 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학교에 연극 선생님이 있다면은 이 선생님이 연극 과목을 개설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B, C, D 학교에다가 이제 수강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들은 일부 시간에 다시 A 학교로 이동을 해서 이 선생님께 같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요. 수강한 결과는 다시 A 학교에서 B, C, D 학교로 전송하게 되고 그 학교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번엔 주체가 교육지원청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를 위해서 이제 강사를 지원청 차원에서 모집을 하고 강사 모집한 후에 학생들의 수강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거점 학교죠. 거점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이제 각각 지역마다 이제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또는 인근 지역연계와 학교연합으로 개설해서 듣고 싶었지만 여기서도 개설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교실 환경에서도 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는 당연히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고요. 오프라인 운영이 어려운 교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특정 시간에 이제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서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청, 대학,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서 특정 여름방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치과대학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구조의 이해라는 그런 과목을 대학에서 이제 개설을 해놓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그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교육과정 운영 절차입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는 이제 공동교육과정 강사를 이제 각 학교라든지 지원청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과목이 어떻게 개설될지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계획서를 공개하게 되는 거죠. 이 강의계획서를 보고 학생들은 당연히 이수하고 싶은 과목들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진행됐던 수강 신청과는 다르게 대부분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수강 신청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목 개설 기준에 미달된 과목 같은 경우는 재수강 신청을 통해서 과목이 최대한 개설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시간 중에 수업 운영 및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공동교육과정의 주의점 및 평가 방법입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편성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택해서 이수해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시간 같은 경우는 일과 시간 후인 방과 후, 저녁, 야간 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등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이 운영되는 거 있는데 교육기관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 산출인데요. 당연히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를 통해서 나오는 원점수와 성취도 A, B, C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만 PF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페일 학생이 이수, 미이수 여부로 나오게 됐는데 이 기준은 모르지 이제 학생의 출석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이수 기준 보시면은 총 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게 될 경우 이수 기준 충족으로서 이제 점수가 나가게 된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이수 과목별 이제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이제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이제 거의
진로 적성에 대한 설계, 그 이후에 이제 뭐 5월달, 7월달 되면서 과목 선택하고 수강 신청하는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나중에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어느 정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로 찾아보기라는 타이틀로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요. 흥미적성, 어떤 것에 내가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하셨겠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많은 진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탐색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직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분야 독서 활동으로 생각 키우는 것들.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들, 직업체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들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커리어넷, 워크넷 이런 진로 심리 검사라든지 또는 학과 정보 등을 담아놓은 사이트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대입정보 포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 또는 대학에 대한 정보들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이제 한 번씩 접속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유튜브 링크 아래쪽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 키우기입니다. 당연히 중학교에서 이수했던 과목들과 이어서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심화된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용어들 중에 좀 우스갯소리로 수포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많이 말하죠. 국포자, 영포자보다는 수포자라는 용어가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들보다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누가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학을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기초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다면은 더 상위 개념을 이수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이제 기초를 다짐으로써 더 상위의 개념들을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 기본을 이제 이런 방학이라든지 또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지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는 것이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기본, 나를 알아가는 기본이 되는 공부를 위해서 이런 기초학력들을 갖춰가는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는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바로 이 학력을 키우는 과정과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계획서 작성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진로 상담 및 이제 학교 교육과정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제공이 될 거예요. 1학년 때 이제 자신의 관심, 흥미, 적성에 따라서 수강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됩니다.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학생의 자율권을 준다는 거고요. 그럼 학생은 필요한 것이 바로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활동들을 참여해서 이런 학업계획서를 작성해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진로 학업 상담, 당연히 학교마다 진로 선생님이 계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진로, 과목 선택, 학업 설계, 학습 설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1학년 때 2학년, 2학년 때 3학년 또 1학년 때 2, 3학년 것을 같이 설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과목 선택의 위계성과 연계성을 따져가는 활동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학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파악하고 또는 진로, 전공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런 진로 설계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진로 심리 검사를 결과를 정리한다거나 또는 이제 교과 관련 교내외 활동 계획 또는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 나갈 것인지 3개년간 수강할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 근데 이 과목을 당연히 계획할 때는 선이수 과목 확인.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을 이수하지 않고 생명과학 2를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없이 2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이수 과목을 확인하고 위계성을 점검함으로써 계획을 이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진학하고자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학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방학이 지나고 다른 체험 활동들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인문계열로 좀 더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면은 이제 학업계획서를 수정함으로써 이제 과목 선택도 어느 정도는 변경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이제 학교 생활을 참여하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수정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진행되는 정도, 그 다음에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 그 다음에 입학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각각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아래쪽 링크로 한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제도 설명이었고, 각각의 학교별로 또는 이제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